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추 장관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 총장은 또 정치를 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영을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윤석열 총장의 국감 답변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총장님.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같은 윤 씨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헷갈립니다, 요새는. 윤명희 때부터 제가 좀 윤 씨가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제 윤석열 총장 대검 국감에서 과연 무슨 말을 할 건가. 진짜 작심 발언, 소신 발언을 할 건가. 아니면 깨갱 할 건가. 이게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외로 그 강단 있는 발언을 했어요. 과거에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된 게 50 청문회 때 청문회 스타 되면서 그때 국민들한테 강한 이미지를 줬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제 검찰총장으로서 강한 이미지를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분은 그 역시 생각이 깊고 주관이 뚜렷하구나, 이런 인상을 준 거 아니냐. 그래서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돼서 그때 국정감사에 증인 나왔었거든요. 그때 얘기한 게 그렇잖아요. 국정원 댓글 수사에 방해 외압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죠. 딱 7년 만에 국정감사 그 자리에서 어제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다.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제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어제 아침만 해도 뭐라고 했냐면은 대충 시간 때우고 끝날 거다. 대개들 그렇게 이런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이 봤거든요. 여태까지 식물총장으로서 이게 이제 한계가 오른 거예요. 더 이상 있다가는 검찰 조직이 무너질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 여태까지 참았던 말들, 쌓아뒀던 울분 같은 거를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표시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그동안 정말 여러 비난 이런 소리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 인내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윤 총장 내공이 만만치 않네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요. 국감이 어제 오늘이래요. 오늘 1시 몇 분까지 이렇게 새벽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나온 답변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총장이 국감 스타로 떠오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로 대통령 된 것처럼 이제 국감 스타가 됐으니까 다음 길은 뭔가, 이게 다들 궁금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관해서 국민의힘의 김도우 의원이 마지막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임 후에 거취를 정치를 할 생각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나는 뭐 일에 바빠서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못했지만 여태까지 살아온 궤적이 국가사회에 빚진 거 아니냐. 앞으로 국가사회에 뭔가 봉사할 기회와 여건이 있으면은 그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정치에 대해서 딱 자르고 얘기했거든요. 어제도 물론 정치라는 얘기는 없었지만은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퇴임 후에 변호사 하는 것은 봉사하는 거 아니냐? 그건 봉사 아니라 그건 생활이죠. 생활이죠. 먹고 살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봉사한다고 뭐 재활원 가서 뭐 밥 퍼주는 거 이런 것도 뭐 봉사긴 봉사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봉사를 한다는 거는 저는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어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했잖아요. 정치가
검찰을 누르고 있다. 예? 그래서 그건 박순철 예, 예, 어제 남부지검장이 그렇죠. 남부지검 퇴임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내내 그 맥락은 그거예요. 예.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검찰총장이 독자적으로 중립성, 객관성 있게 하는 거를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면은 검찰이 독립성, 중립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검찰청법 8조에도 나와 있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갖겠다 하는 거는 저는 정치 참여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음이 기울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이 상당한 정무 감각을 갖고 있다. 네. 본인 스스로는 정치의 정자도 모른다 그러지만 정치하고 또 정무적 감각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적어도 고위 공직자, 장관급의 공직에 있는 사람은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국민과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면서 정책을 끌어나가느냐. 또 정치권과의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거든요. 그렇죠. 어제 그 정치 문제 답변에서도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내일이 바빠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여지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도 아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퇴임 후 우리 사회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퇴임 후에 천천히인데 갈 길을 생각해 보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당이라든가 반대쪽에서 흠을 잡을 거리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물어보더구만요. 정치를 할 생각이냐? 말씀드리기 어렵다. 예를 들면 내가 정치를 안 한다. 난 정치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결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리고 내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인생을 내가 먼저 재단하고 먼저 확정짓지 않겠다는 거죠. 어디로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총장 하면서 많이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아직 이제 1년 한 3, 4개월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아니 윤 총장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과거 정권하고 지금 정권하고 본인으로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달라질 게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잖아요 지금. 더운 정도가 아니죠. 수사 지휘권을 옛날에 천정배 장관이 강정군가 동국대교에서 그거를 구속하냐 불구속하느냐 그거 갖고 한 번 딱 한 거거든요. 근데 추미애는 저 감옥에 있는 놈 얘기 듣고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한명숙 때 했지, 채널A 사건 때 했지, 이번에 또 한 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위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얘기한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의원들 있잖아요. 고양이 앞에서 쥐들이 찍찍거리는 것 같던데요. 네? 좀 당당하게 좀 얘기 좀 하지. 과거에 윤석열 형, 뭐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 그냥 매도하고, 김용민, 박급범계, 뭐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제가 좀 듣다 보니까 깜냥들이 안 되네. 같이 맞붙을. 그렇죠. 적수가 안 되더라고. 윤석열 총장이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인들도 그 반응을 보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탈탈 털린 것은 처음이다. 어제 김남국이는 골프로 말하면 3번 오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밑바닥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도 좀 하고 하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박범계는 할 얘기 없으니까 자세 똑바로 앉으라고 소리치고. 그게 우리들 뭐 하다가 할 말 없으면 당신 나이 몇이야? 뭐 그런 고향이 어디야?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호주머니 왜 손 넣어 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의 수준이라는 게 참 한심하다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고 흔들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나마 여태까지는 일종의 비난도 좀 있었거든요. 왜 저렇게 대응을 제대로 안 하느냐. 추미애가 저렇게 나대고 문재인은 모른 체하고 팔짱 끼고 있는데
왜 대책 없이 우리 검찰권이 무너지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는데 어제 그런 원칙 그걸 많이 좀 보여준 거 아니냐. 뭐 수사주의권 일단 실행한 거를 어떻게 하느냐. 예? 또 법적인 다툼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싸우는 거 아니냐. 일단은 실행하고 다른 기회를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저는 합리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윤석열 총장의 국감 답변을 보면서 아마 검사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도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이렇게 달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근종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런데 이제 아마 검찰 내에서는 뻥 뚫린다. 무엇이 뚫리겠어요? 속이. 그동안 얼마나 부글부글 했습니까? 그렇죠. 추미애가 뭐 중상모략이라고 추미애가 자꾸 검찰 향응받았다고 몰고 가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중상모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상모략이라는 표현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자제한 표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어제 상당히 한 수 높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추미애의 대응을 보면은 물론 장관으로서 자기 어떤 소신을 펴는 건 좋은데 SNS 글이라든가 그 처신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아가고 천박하다는 그런 인식을 주었지 않습니까? 추미애는 시정 잡배 수준이죠. SNS 하는 거 보면. 적어도 법무장관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 아닙니까? 그런 것에 부합할 만한 품격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윤 총장은 딱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시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는 거 아니다. 장관 취임식, 퇴임식에 검찰총장이 참석 안 하는 거다. 그건 상호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수사 독립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이 그게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추미애가 싹 바꿔가지고 검사 향응 접대 의혹 수사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프레임을 바꿨죠. 프레임 바꿔서 그게 누구냐. 이 천하의 사기범 한마디 갖고 김봉현이라는. 그러니까 추미애가 얼마나 좀 엉터리 같은 지금 짓을 하고 있는지 아마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그 감사를 국정감사 발언을 보면은 많이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 조직법상이라든가 법령상으로서의 장관과 검찰총장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상호관계를 규정해 놓은 거지 법령적으로 지휘계통에 있는 거지. 그렇죠. 왜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해놨겠어요? 수사에 관한 한 독립적으로 하는 거죠.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라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수사에는 관여를 하지 말고 관여를 할 때는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되 문서를 통해서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지금 수사팀까지 다 꾸리고 다 해버리잖아요. 저 수사반장이에요, 추미애가. 그러니까 맞네, 수사반장. 그러니까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기 편 쫙 깔아놓고 수사반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유효부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비호했다고나 얘기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얘기했잖아. 내가 식물이 된 지 오랜데 무슨 비호하냐. 오히려 좌천을 벌써 3번 당했잖아요. 부산 갔다가 저 용인 갔다가 지금 진천까지 갔잖아요. 비호했으면 그걸 막아야죠.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답변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미애가 감정적으로 오기로 이렇게 어떤 국정 집행을 했다 한다면은 윤석열 총장의 어제 답변은 상당히 심도 있고 숙고된 그런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지적하고 나오면은 윤석열하고 추미애가 이제 대판 싸운다고 하고 국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참고 쟁성도 안 한 거다. 그렇게 될 경우 검찰 전체가 사회가 혼란에 빠질 거 아니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고위공직자의 그렇죠. 근데 물론 문재인이라는 분이 여기서 조정을 해줬으면은 문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커졌죠.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느낌이 받아요. 한쪽에다는
총장 선거 끝난 다음에 더 해라. 메시지 주고 한쪽에는 추미애 잘한다 잘한다. 예?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중 플레이 한 거라고 봐야죠. 사실은 두 사람 불러놓든지 아니면 분명히 정리를 해야죠. 예? 한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데 저렇게 생각이 다른데 정리를 해야죠. 추미애가 엉터리 같이 하면 경고해야 되는데 오히려 추미애를 오히려 방조하고 윤석열은 나가지 말려고 하고 저는 이중 플레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사지휘권도 그렇잖아요. 수사지휘권은 판도라 상자잖아요. 네. 어쩌다가 한번 여는 건데 그거를 추미애는 그 학생들 도시락 뚜껑 열듯이 열고 있잖아요 지금. 네? 도시락 뚜껑 정도가 아니라 그 여성들 그 네. 화장할 때 그 티슈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뽑아 쓰듯이 그냥 심심하면 하나씩 뽑아서 그거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를 그건 정말 절제하라고 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 보면은 민주주의의 2대 원칙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상호 관용, 제도적 자제. 상호 관용,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제도적 자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지배하고 법에 의한 지배가 다르죠. 그렇죠. 네, 추미애는 어떤 식으로든 법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법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고 윤석열은 법 취지, 법의 원칙 이거를 지킨다는 뜻에서 저는 윤석열과 추미애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그 자기 가족, 처가 쪽 수사에 대해서도 스스로 회피를 했었고 네. 또 동부지검에서 네. 엉터리 수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아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에 대한 수사이고 네. 누가 보더라도 갈등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손 떼고 네. 조남관 차장한테 그렇죠. 당신이 팀을 꾸려서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네. 관리 감독을 하고 이렇게 네. 위임을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 하나하나 추미애가 트집 잡을 게 없어요. 추미애가 아마 인간이라면은 저 머리 깎고 저 절로 들어가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뭐 법무부랑 대검하고 감찰하라고 하고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좀 중심을 못 잡는 거 아닌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박수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표시했습니다만은 그 사퇴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거고 수사지휘권 발동 이건 현실 사실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렇죠.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박순천 검사장이 남부지검장이 윤석열 측근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추미애 라인이라고 다 추미애 알려져 라인이고 저 의정부 지검장인가 할 때 추미애 장모 그 기소한 사람이에요. 기소했죠. 기소한 사람이에요. 그 반 윤석열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검찰 총장 지휘 배제의 근거가 된 주요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말이 엉터리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정치가 법을 검찰을 덮었다. 그러니까 추미애라는 정치인이 자꾸 누르고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사의를 표명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 검찰을 오염시키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폴란드나 이런 독재로 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합니다. 겸해야죠. 그러면은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수사할 사람 안 하고 안 할 사람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추미애의 해독이 우리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지 좀 지도자들 좀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국민들도 빨리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박순철 지검장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몰아가 버리냐. 수십만 쪽의 그런 수사 결과를 사기꾼의 세치혀 때문에 휴지적으로 만드는 게 그게 옳은 장관이냐. 그렇죠. 그럼에도 그 후배 검사들이 외풍을 좀 막아달라고 하는데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게 항의해서. 그렇죠. 정말 옳은 소리예요. 그렇죠. 자기 직을 걸고 딱 말하고 물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진짜 검사예요. 검사죠. 칼잡이야. 진짜 칼잡이는 이런 사람들. 그렇죠. 칼잡이는 자기가 살 때 죽을 때 알잖아요. 피하지 않잖아요. 이런 게 우리 검찰이 아직도 정신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추미애가 뭐 누설 남부지검에서 누설했다고 하는데 그
스타모빌리티의 라임의 그 김봉현 회장 그 사람이 처음에 언론사에 제보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언론사에다가 계속 이메일 보내고 뭐 편지 보내고 언론사에 직접 제보한 거예요. 그러다가 판이 좀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으니까 오히려 검찰을 지금 제보하는 거를 막 쓰는, 어떻게 보면 참 원판 불변의 법칙 있잖아요. 예. 사기꾼들은요 원판 불변의 법칙 좀처럼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예. 라임이라는 게 1조 6천억 사기친 거 아니에요? 1조 6천억. 예? 그런 사람의 말을 믿고 저렇게 검찰권을 농락하는 추미애 장관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본인뿐만 아니라 광주 MBC 사장을 했던 이강세라는 사람을 로비스트로 동원해갖고 그렇죠. 정치권 또 언론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언론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삼척동 나도 알만한 사람인데 법무장관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